안녕하세요. 데이업 김채연입니다. 왜 애플이 LCD를 버리고 이 OLED에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관련해서 뉴스를 보셨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애플의 모든 신제품이 OLED로 전환되는 이 선택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그리고 일본 기업이죠. 특히 어려운 디스플레이 산업에 일본에는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지금 이슈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SE4에서 SE3죠. 3에서 4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LCD 패널 SE에만 탑재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LCD를 채택하여 이 마진을 높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부터는 SE3에서 4로 넘어가면서 OLED를 채택하게 되었다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사실 오피셜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사실 오늘 처음으로 부각된 사실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BOE나 LG 디스플레이의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양산을 맡겼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슈가 부각된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애플은 올레드를 채택하게 되었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술적 측면에서 LCD가 OLED보다 아니죠. OLED가 더욱더 뛰어나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화질과 선명도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특히나 이 블랙을 훨씬 더 잘 뽑아낸다라는 점이 OLED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밝기도 LCD보다 더욱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력 효율이 훨씬 더 높게 되고요. 또 LCD보다 화면 전환이 더욱더 빠르다는 점이 OLED 장점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전자기기 제조사들도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애플이 결정함으로써 이 올레드 전환이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이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요. 삼성과 애플이 주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이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23년 1분기와 24년 1분기를 비교한 중국의 이 점유율인데요. 특히 여기서 봤을 때 여기 화웨이와 오너 그리고 샤오미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때가 되겠는데요. 이 일반적인 LCD보다 더 빠르게 OLED를 탑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LCD에 비해서 아무래도 구조가 더욱더 단순화되었다는 점이 OLED의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 이 애플에 있어서는 디자인 혁신을 이어나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얇고 유연하게 제작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레드를 채택할 이유가 더욱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년 6월이었죠. 이 WWDC 24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것 바로 AI였습니다. 이 주요 키워드가 AI였는데요. AI 도입이 되면서 당연히 이 디바이스에서는 전력 효율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CD보다 OLED가 밝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LCD에 비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데 더욱더 유리하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 SE4에는 AI 탑재가 될 전망이 유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가 중요해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 배터리 수명 향상 측면에서 이 OLED를 탑재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로드맵 추정을 한번 보면요. 아이폰에 있어서 사실상 SE가 유력하게 그냥 LCD를 채택할
채택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가형이기 때문에 SE 위주로 LCD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5년 SE4부터는 OLED가 탑재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이미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아이폰 외에도 이 올레드 활용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추정치이기는 하지만요. 22년 LCD가 주로 사용되었던 아이패드와 맥북이었는데요. 24년 아이패드 프로를 중심으로 올레드, 텐텀 올레드가 탑재가 되었었죠. 그 뒤로 계속해서 22년부터 나오게 될 신제품도 역시나 올레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한 이유들로 올레드가 탑재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애플이 올레드를 선택함으로써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SE4 같은 경우는 SE4가 아니죠. SE 같은 경우는 LCD를 위주로 이 제작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LCD를 주로 공급하던 회사가 샤프, JDI 둘 다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LCD가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사에서 배제가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샤프 같은 경우는 얼마 전 LCD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JDI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애플의 비중이 굉장히 큼에 따라서 애플의 좋지 못한 이슈가 발생하면 이 JDI에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JDI에는 확실히 이번 이슈가 좋지 못한 이슈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한국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올레드를 주류하고 있는 삼성과 이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이제 보통 아이폰용 올레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50%, LG 디스플레이 30%, 그리고 BOE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BOE 같은 경우는 보통 저가형 일반형 모델의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것과 달리 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프로나 이런 더욱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그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플이 이제부터는 LCD가 아닌 완전한 올레드가 표준이 되는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본에는 좋지 못한 소식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인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는 나쁘지 않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또 소식이 있다면 준비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